며느리의 젖은 몸이 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욕실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수증기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실루엣은 60년 내 인생에서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에 사는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62, 작년에 은행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게 쪽팔리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쌓인 이 짐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서요. 이런 말 누구한테 하겠어요. 며느리에게 끌리기 시작했다니. 모든 건 석 달 전 아내가 심장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어요. 우리 집은 50년 된 전형적인 시골집인데 아내가 없으니 갑자기 너무 커지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 대신 적막함만 가득했죠. 아버님, 저희 내려가도 될까요? 준호가 재택근무 허가받았거든요. 어느 날 아들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반가운 마음에 얼른 오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감정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준호와 미래가 도착한 그날, 집 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28살,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젊고 생기 넘치는 여자였어요. 서울에서 산 고급 위스키를 건네는 그녀의 손이 제 손에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됐죠. 아버님, 여기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서울에서는 이런 별 구경 못해요. 첫날 밤, 마당에 나와 별을 보며 미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제 첫사랑인 윤정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 전 그 여름, 윤정과 들판에서 별을 보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민망해서 얼른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날 밤부터 자꾸 미래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래는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몸에 쑥이랑풀들이 잔뜩 묻어서 돌아왔어요. 아이씨, 시골이 이렇게 험난한 줄 몰랐어요. 어디가 길인지 헷갈려서 당황한 모습으로 풀을 털어내던 그녀를 보며 웃음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동네를 구경시켜주겠다고 나섰죠. 낮은 담장들 너머로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대식이네 며느리가 왔나봐. 도시에서 온 아가씨가 참 예쁘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며느리잖아요. 자랑스러워야 정상인데 왠지 다른 감정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텃밭에 있던 저는 허둥지둥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래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 하나만 두른 채 거실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죠. 그녀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순간적으로 제 시선은 그녀의 젖은 어깨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 아버님, 깜짝이야. 비 맞으셨네요.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는 오히려 제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살짝 붉어진 볼,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뭔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께서 집에 없어서 편하게 있다가 금방 옷 입을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 이미지는 제 망막에 각인된 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정신 차려. 이 늙은이야. 내 며느리라고. 자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를 몇 번이나 뒤집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5년.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감정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날 아침, 미래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괜히 머뭇거렸어요. 아버님, 어제 그거 너무 민망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요 뭐. 저도 편하게 지낼게요. 그녀의 말에 더 당황한 건 저였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어요. 식탁에 앉으니 미래가 준비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는데 아내가 해주던 된장국과 거의 같은 맛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레시피 전수받았어요. 맛있네. 정말 비슷하다. 된장국 한 숟가락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내 생각에 그런 건지 아니면 미래에게 느끼는 이 감정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인지 그때 미래가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어머님 곧 퇴원하실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어요. 며느리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내가 미래에게 끌리고 있다. 그날 저녁, 동네 노인회에서 술자리가 있었어요. 평소엔 안 마시는데 그날따라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래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쩜 이렇게 취하셨어요? 그녀가 제 팔을 부축하는 순간 술 기운에 몸이 휘청거렸고 우리 둘은 벽에 기대어 균형을 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향기, 제 어깨를 잡은 그녀의 손,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죠. 취기가 확 올라왔고 순간 정신을 잃고 그만 그녀에게 입맞춤을 해버렸습니다. 불과 1초, 아니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래의 놀란 눈빛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밀어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버님, 미안하다. 내가 술이 너무 많이,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내가 미쳤나? 어떻게 이런 짓을.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에 대한 미안함,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준호는 소우 사무실을 빌려 출근했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미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보였어요. 걱정인지 혼란인지 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우리 앞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우린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라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설마 그녀도 저에게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말이었을까요?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매일 아침 출근했고 저와 미래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날 미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텃밭일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다 저도 시골 생활 감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래의 눈빛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족으로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처럼 보였어요. 괜찮아. 도시 아가씨가 흙묻히면 뭐해. 아버님도 저 도시에서만 산 것 같지만 대학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흙묻는 거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우린 함께 텃밭 일을 시작했어요. 미래는 의외로 농사일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호미질도 척척, 모종 심기도 능숙했죠. 그녀가 땀에 젖은 이마를 닦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어요. 이렇게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 해먹는 게 진짜 행복이겠어요.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는데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우리는 급히 심어둔 모종의 비닐을 덮고 있었어요. 그때 미래의 손이 제 손등 위에 겹쳐졌습니다.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우린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래가 먼저 손을 뗐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붉어진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계속 위험한 줄타기를 했어요.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땐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행동했지만 준호가 없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마을 봄 축제가 열린 날, 준호는 급한 업무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미래와 단둘이 가게 됐죠. 아버님, 저 좀 이상한가요? 축제 길을 걸으며 미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끔 제가 이상한 상상을 할 때가 있어서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이런저런 특히 아버님과 상상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말을 고르느라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지.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고. 축제장은 시끌벅적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대식이
며느리랑 같이 왔구먼. 어이구, 부부인 줄 알았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래도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축제에서 받은 막걸리 한 병을 미래와 함께 마셨습니다. 조금씩 취기가 오르는 가운데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았어. 첫사랑 윤정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명 더 만났지만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 바로 알았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편안했달까. 설레면서도 안정감이 있었어. 미래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아니, 괜찮아. 사실 미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준호랑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래가 계속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가끔 제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해?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까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감정을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위험한 불길이 우리 사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우연한 접촉이 늘어났고 서로의 눈빛을 더 오래 마주쳤어요. 하루는 미래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걸 돕다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밀가루가 묻었어요. 미래야, 머리에 밀가루 묻었어.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려다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린 급히 떨어졌어요.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미래야, 뭐해? 벌써 저녁 준비해? 그래. 미래가 수제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래와 저는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게임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쾌가 빨라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기뻐해야 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보, 집은 어때요? 미래가 잘 챙겨주나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음식도 잘하고. 그때 미래가 제 뒤로 지나가다 화면에 살짝 비쳤어요. 아내가 반가워했습니다. 미래야, 잘 지내고 있니? 미래가 화면 앞으로 와서 인사했어요. 네. 어머님, 빨리 건강해지셔서 오세요. 아버님이 많이 그리워하세요. 통화가 끝난 후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를 믿고 있는데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깨어 계세요? 미래였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들어와. 미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늘색 파자마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준호는 코골며 자는데 그녀가 제 침대 끝에 앉았어요. 적절한 거리였지만 그 상황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가끔 아버님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폭탄이 터진 느낌이었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으면서도 두려웠던 말이었으니까요. 미래야, 우린 이러면 안 돼.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을 수 없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선이 흐려졌어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고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미래는 급히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방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든 것이 뒤섞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간 미래와 단둘이,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괜찮겠어? 미래는 혼자 있어도 되고? 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제가 없어도 미래 잘 챙겨주세요. 그 말에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래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빛에서도 같은 불안과 기대가 보였어요. 준호가 출장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텃밭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야. 우리 가족이 망가질 수도 있어. 그날 밤, 미래가 제 방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돼. 넌 내 며느리고 준호의 아내야. 그리고 나도.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참을 수 없어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위로의 포옹으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자 모든 이성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것을 찾았고 저도 그녀에게 응답했어요. 포옹은 점점 깊어졌고 옷이 하나둘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우리는 그 밤 모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죄책감을 잊었어요. 새벽녘 미래가 제 품에서 일어나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준호가 출장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계속되면 안 돼. 그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둘 다 정말로 멈출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떠나기 전날 저희 셋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였지만 미래와 제 눈빛 교환은 이미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와. 미래는 내가 잘 돌볼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배신한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감정을 끊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 미래는 준호의 짐을 싸주면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준호가 출발하기 전 미래에게 입맞춤하는 모습을 보는 건 고문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멈춰야 해. 지금이라도. 하지만 7일간의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했던 시간이었어요. 처음 이틀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 이후로는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어요. 부엌 식탁 위에서, 거실 소파에서, 심지어 아들의 방에서도. 그때는 양심이고 뭐고 다 내던진 상태였으니까요. 미래의 몸은 젊고 탄력 있었고 제 몸은 오랜만에 불타올랐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미래가 말하면서도 벗었죠.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들킬까 두려워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집 안에서 서로를 탐험하는 데 모든 시간을 썼죠.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미래가 어느 날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완전히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매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이성이 마비됐다고 해야 할까요? 양심 따위 생각할 새도 없이 서로를 취해 지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기 전날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격정적으로 나눴어요. 그녀의 구석구석에 제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님,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미래가 제 가슴에 묻고 물었어요. 그래야만 해.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 맥박까지도 기억하려는 듯이. 그런데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거더라고요. 준호가 돌아온 바로 그날 아내도 퇴원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기뻐해야 할 소식인데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미래와의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웠거든요. 아내가 돌아오자 집안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미래와 저는 철저히 연기했어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척. 하지만 가끔 우연히 마주치는 시선 속에는 우리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직접 출근을 요구해서요. 아내는 아쉬워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이대로 미래와 같은 집에 있다가는 실수할 것 같았거든요. 미래는 짐을 싸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비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미래가 몰래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포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눴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 바로 옆방에서 다음 날 준호와 미래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미래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2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불과 2달 전인데 축하한다. 미래야, 준호도 많이 좋아하겠구나. 네. 준호도 정말 기뻐해요. 첫 아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통화를 끝내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래의 뱃속 아이,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미래와 준호가 부부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지막 밤에 저와 미래 사이에서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미래, 임신했대. 정말? 우리가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되겠네, 대식씨. 이제 진짜 나이 드는구먼. 아내는 기뻐했지만 제 마음속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기쁨,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설렘까지. 6개월 후 준호와 미래가 시골집에 놀러 왔어요. 미래의 배는 이제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자꾸 그녀의 배로 향했죠. 아버님, 만져보실래요? 요즘 아기가 많이 움직여요. 그녀가 제 손을 끌어배에 얹었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가... 혹시 그날 밤 미래가 다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아버님, 궁금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임신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날 밤부터 계산하면 미래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다시 그녀의 배에 얹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가 저희 아기 초음파 사진 보더니 자기를 닮았대요. 특히 코 모양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의 코는 저를 빼닮았거든요. 미래야, 걱정 마세요, 아버님.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든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렇게 미래는 방을 나갔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밀의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미래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준호를 닮았더군요. 하지만 눈매는 어쩐지 제 젊은 시절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평생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이건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업보겠죠.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달콤하고도 씁쓸한 결말.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금지된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